짜자잔 짜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통과를 함께 하고 있는 김기현이에요. 그래서 148조 이제 지권의 변화를 하는데 아직 학교에서 안 배웠다며. 네. 하하, 큰일 났네. 하지만 해봅시다. 근데 여기 선생님이 미리 부탁 하나 할게. 여기가 원래는 지구 시스템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야.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림을 참 잘 그려야 되는데 선생님이 알다시피 그림을 못 그려 잘. 그래서 지금 고개 끄덕이면 기분 나쁘네. 그래도 아니에요 선생님 뭐 그런 거 없어? 공감. 아이씨 알았어. 그래서 그림을 선생님 최대한 잘 그려볼 테니까 잘 이해 안 되면 바로 물어보세요. 오케이. 자, 페이지 수는 아까 몇 쪽? 148쪽. 자, 지각의 변동, 지각의 움직임이에요. 지각의 변동. 그것도 얘기하지만 학교에서 얘기 안 하는 것도 나올 수 있어요. 듣고 나서 과학쌤이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저런 부분이었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자, 먼저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볼게. 자, 먼저 여기 자, 멘틀이 이렇게 있다라 이거 밑에 쓸까요? 좀 뭐 그림을 좀 잘 그려야 돼서. 자, 여기 이제 핵이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자, 멘틀이 있다라고 한번 자, 해 봅시다. 오케이? 그리고 자, 뭐 육지가 이렇게 있고요. 뭐 바다가 이렇게 다시 게. 이제 여기가 이제 바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봐봐. 아까 선생님이 여기를 뭐라고 불렀냐? 대륙 지각이라고 불렀고, 그쵸? 여기를 내가 뭐라 불렀냐면 해양 지각이라고 불렀다. 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뭘 배웠냐 여러분? 이런 거 배웠어. 멘틀의 대류 때문에 땅이 움직인다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땅을 우리가 좀 멋있게 판이라는 단어를 쓸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지각이 움직이는 거 맞습니까? 아니에요. 완전 잘못 알고 있는 게 처음 나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을 할 거냐면 간다. 핵 때문에 뜨거워진 멘틀이 이렇게 움직인다 그랬어. 움직이는 걸 내가 뭐라 불렀냐? 대류. 그치? 그래서 자, 뜨거운 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자,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핵하고 가까운 쪽은 잘 녹아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핵하고 먼 멘틀 끝부분, 우리가 보통 멘틀 상부라고 얘기를 할 건데 여기는 사실 녹아 있기보다는 거의 식어 있는 거의 고체 상태야. 좀 어려운 말로 멘틀의 상부는 거의 지각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야. 그러다 보니까 실제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면 지각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기 밑에 있는 멘틀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야. 제 말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간다. 실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판이라고 하는 거는 대륙 지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포함을 하는 게 맞아요. 제 말 이해됐어? 또 여기 해양 지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움직이는 거는 요렇게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지각을 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 보시면 딱딱한 부분을 우리가 암석권이라고 불러요. 암석권. 여기 딱딱한 부분을 암석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요 암석권에는 자, 지각만 포함된다. OX.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지각도 포함이 되지만 멘틀 일부도 포함이 되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써줘. 그렇죠? 지각도 포함이 되지만 멘틀의 자, 일부도 포함되는 거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면 요 부분을 멘틀 상부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멘틀 상부를 딱딱하게 굳어서 움직이는 부분,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판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때 배웠던 판이라는 거는 지각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멘틀 상부까지 같이 포함을 하는 게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멘틀 하부에서는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이곳을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연약권이라 불러. 뭐라 부른다? 연약권. 멘틀 하부를 얘기를 한다. 알겠니? 자, 두께를 보시면 당연히 대륙 지각이 포함된 판이 두껍고
해양 지각이 포함된 판이 조금 얇은 거 이해돼요? 그래서 판도 두 개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대륙 지각과 멘틀 상부가 포함된 판을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대륙판이라고 부르는 거야. 말 표현 이해되냐? 대륙 지각과 대륙판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에요. 언더가 스탠드 합니까? 오케이. 다음, 해양 지각과 멘틀 상부를 포함해서 판이라고 부를 건데 좀 디테일하게 뭐라 부른다? 해양 판이라고 자 부른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니? 그렇다면 자 두께가 두꺼운 곳은 어디야? 대륙판이 두께가 두껍고 해양판이 두께가 얇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내용이지만 밀도는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대륙판 밀도가? 그렇지. 아우 야, 오늘 배우고자 하는 내용에 꽤 많은 내용이 이걸로 많이 해결이 되거든요. 오케이? 이해되니? 해양판은 밀도가 크다. 다시 한번 해양판 밀도가 크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니네 머릿속에는 밀도가 크면 무겁다라고 좀 이해를 좀 해주자. 사실 뭐 무게랑 좀 관련이 없지만 다시 밀도가 크면 좀 무겁다고 좀 이해를 해주세요. 알겠죠? 그러면 자 어떤 부분은 멘틀이 올라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은 멘틀이 내려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과 멘틀이 하강하는 부분에 따라서 이런 판들이 움직인다 이 뜻이야. 그러면 지구는 이런 판들이 다 연결되어 있을까? 끊어져 있을까? 끊어져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판들이 이동하면서 판들이 멀어지는 부분도 있고 판들이 모이는 부분도 있고 판들이 스쳐 지나가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니? 질문? 그래서 지구를 봤더니 현재까지 한 10개 정도의 판이 있다고 우리가 알려지고 있어. 질문? 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좀 더. 자, 선생님이 예를 드는 거야. 자, 예를 드는데 내가 여기를 자 멘틀이라고 부를게요. 멘틀입니다. 그 다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대륙 지각이 있고 뭐 해양 지각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 볼게요. 그럼 해양 지각 있는 쪽에서 당연히 바다가 있다고 치자. 이렇게 그림 이해되니? 그래서 판의 구조를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할 거야. 판이에요. 여기가 대륙판, 해양판. 자괴감이 옵니다. 다시요. 자, 여기가 멘틀인 거 이해했죠? 여기가 흔히 말하는 그 연약권을 표현한 거고, 여기가 판을 뜻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대륙 지각과 멘틀 상부. 그지? 해양 지각과 멘틀 상부를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자, 멘틀이 대류하는데 멘틀이 이렇게 멘틀이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멘틀이 올라온 부분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멘틀이 이렇게 하강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렇게 자 하강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럼 그림상 멘틀이 올라오면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는 거 이해되니? 그죠? 그 다음에 멘틀이 이렇게 모이면 자 그림 이해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모이는 거 이해돼요? 그래서 아까 내가 뭘 했냐면 멘틀의 대류 때문에 판이 벌어지는 곳도 있고요 모이는 곳도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됐죠? 그러면 얘네가 만약에 벌어지면 땅이 1년에 평균적으로 1년에 1cm 정도 움직이면은 보통 평균 얘기를 하거든요. 빨리 움직이면 1년에 한 8cm 움직여. 1년에. 이거 되게 빠른 겁니다, 여러분. 1년에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가 8cm나 움직여. 그럼 땅이 움직이면서 진동 생겨, 안 생겨? 생기겠죠. 우리 그게 뭐라 부를까? 지지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 다음에 멘틀이 상승을 해. 자, 멘틀이 상승하면 멘틀은 엄청나게 뜨거운 용암 마그마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땅이 좀 빈 곳이 있으면 마그마가 솟구쳐 올라오겠죠? 걔를 우리가 뭐라 불러? 화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봐봐.
판의 중심에서는 지진이나 화산 같은 거 잘 없겠지.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고, 일반적으로 판과 판 사이, 좀 멋있는 말로 판의 경계에서는 지진이나 화산이 좀 많이 보이겠네. 말 표현 이해됩니까? 현재 질문. 그래서 지구를, 이게 그림을 참 잘 그리면 참 좋게. 오! 자, 지구를 봤어. 그랬더니, 자, 여기가 유라시아 대륙, 아메리카 대륙, 여기가, 자, 뭐, 이렇게, 호주 대륙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쵸? 여기 다 바다인 거 이해됩니까? 자, 여기 바다를 우리가 무슨 바다라 부르냐? 태평양.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태평양 바다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 주로 요 부근의 판의 경계들이 대부분 많더래. 무슨 말 이해돼? 다시요? 대륙이 있고 바다가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태평양을 기준으로 요쪽에 판의 경계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지진이나 화산 같은 게 많이 생겨 안 생겨? 많이 생기겠지. 여기 있잖아. 판의 경계에서 지진이나 화산이 많이 생길 거야. 그래서 지진이 많이 생기는 곳을 우리가 보통 뭐라 부를 거냐면 지진대라고 부르고, 오케이? 화산이 많이 보이는 것을 뭐라 부를 거냐면 화산대라고 부른다는 거 정도는 좀 알아두시고. 근데 이 태평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있는 곳이 지진도 많이 발생하고 화산도 많이 발생하더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를 조산대라고 부를 건데, 여기까지 이해됐어? 태평양을 기준으로, 자, 고리 모양이야. 한자로 고리 모양이 환이야, 환. 오케이? 그래서 요 지역을 우리가 불의 고리 요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좀 멋있게 환, 고리 모양, 태평양 중심으로 조산대가 혹은 지진대가 혹은 화산대가 보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쪽에 있어? 우리나라는 요쯤에 있지. 그쵸? 저 아시아요? 유라시아. 아, 저쪽이 아시아요? 너 언제까지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거니? 아니요. 내 말 이해돼? 여기 아메리카가 이게 아시아인가? 여기 유라시아, 아메리카 대륙, 호주 대륙 얘기한 거야. 알았죠? 태평양을 중심으로 요쪽이 뭐가 많다고? 판의 경계가 많다. 그럼 판의 경계란 곳은 벌어지는 곳일 수도 있고 모이는 곳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진이나 화산이 많이 발생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 잠깐만 할게요. 자, 이거 봐봐. 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 서 있는데, 자, 지진이 발생한 곳을 우리가 보통 뭐라 부르냐? 진원. 지진이 발생한 곳을 우리가 진원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사람이 서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도 진원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깊은 곳에서도 진원이 생길 수도 있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진을 또 두 개로 나눠요. 얕은 곳에서 생긴 지진을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천발 지진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좀 깊은 곳에서 생기면 우리가 심해층처럼 신발 지진 요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나요? 자, 이제 질문 됐습니까? 진짜 갑자기 뭐 렌즈 뺐어? 이제 안경 끼려고? 그래, 밤 10시 되면 이렇게 해야지. 내 순간 시간 말할 뻔했잖아. 시간 말하지 말아야지. 왜요? 아니요. 시간 말하면 안 되지. 지금은 아침 10시야. 자, 다시. 자, 요거까지 이해됐어요? 자, 지금부터, 자, 뭐를 할 거냐면, 실제 지구에서, 벌어지는 곳과 모이는 곳, 그 다음에 스쳐 지나간 곳을 예를 들 거야.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판의 경계에 대한 내용을 할 겁니다. 자, 벌어지면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발산형 경계라고 불러. 뭐라 부른다고?
발산형 경계. 모이면 수렴형 경계 이런 말을 쓸 건데 일단은 우리 발산형 경계부터 볼게요. 오케이. 자, 발산 경계는 우리 이런 거지. 자, 선생님이 예를 드는 거야. 자, 여기가 지금, 자, 이거 멘틀이에요. 바다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 뭐 해양지각이 이렇게, 자, 두 개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바다가 이제 위에 이렇게 있다 칠게요. 여기 이제, 여기는 바다야. 자, 그러면 여기 밑에는 뭐예요? 멘틀인 거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멘틀이 이렇게 지금 뭐 할 거냐면, 상승하는 부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멘틀이 올라와서 얘네를 이렇게 밀어낼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됐냐? 그러면 봐봐. 멘틀이 올라오면 상대적으로 여기는 춥죠? 차갑죠? 차가우면 마그마가 올라와서 여기서 점점점 쌓이면서 식으면서 돌멩이 만들어지겠네. 말 표현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 올라와서 계속 돌멩이 만들어지면 돌멩이 부피가 점점점 커지니까 여기 있는 땅을 벌리는 거 이해되냐? 쌤 말 표현 이해되니? 자, 쌤 이렇게 손가락이 있는데 계속 손가락 쑤실 거야. 쑤실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벌어지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는 요 지형을 우리가 겁나 어려운 말로 뭐라 부를 거냐면 해령이라고 불러. 뭐라 부른다고? 해령. 자, 여기를 우리가 해령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 시간이 한참 지나면 얘가 계곡, 골짜기 모양으로 생기거든요. 걔를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열곡이라고 부를 거야. 말 표현 이해돼? 다시 한번. 마그마가 상승돼서 마그마가 식으면서 판을 벌리면서 그럼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 지형을 뭐라 부른다고? 아니, 지형을 뭐라 부른다고? 해령이라고 부르고 그때 생겨난 골짜기를 뭐라 불러? 열곡. 그럼 이게 1년, 10년, 100년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계곡이 만들어지겠죠. 걔를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열곡대라고 부르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왜 뭘 걱정하냐면 이거 깊이 배우잖아? 이런 게 나와. 선생님 그럼요. 해양지각과 해양지각이 벌어질 때만 이게 생기나요? 혹은 대륙지각과 대륙지각도 있잖아요. 혹은 대륙지각과 해양지각도 있잖아요. 때마다 다 외울 거야. 또 아까 내가 판이 대충 몇 개 있다고 지구에 10개 정도 있거든요. 뭐 필리핀 판, 무슨 판, 무슨 판, 무슨 판. 그럼 판마다 무슨 해령인지, 뭐 대서양 중앙 해령인지, 뭐 그다음에 뭐 동아프리카 열곡대인지 이런 거 다 외우게 하면 문제가 진짜 어려워지는 거야. 그 진짜 완전히 그때는 지구과학 원 내용으로 완전히 깊어지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냐가 중요해. 알았어? 그래서 책에 있는 거 몇 개 불러줄 건데 대표적으로 대서양 중앙 해령이라는 게 있어. 또 뭐 동아프리카 열곡대라는 게 있어. 근데 그런 거 나오게 되면 이름만 잘 쳐놓고 아 얘가 발산형인지 수렴형인지 나오면 기본 문제. 알았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다시 한번 발산형 경계가 생기려면 일단 멘틀이 뭐가 돼야 된다고? 상승해야 돼. 오케이? 멘틀이 상승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일종의 화산이죠? 맞습니까? 그럼 화산이 있으니까 다시요. 발산형 경계 해보세요. 화산이 있으니까 땅이 벌어지죠. 그럼 땅이 벌어지는 흔들거림이 생기겠다. 그래 뭐라 불러? 지진이라 부르지. 그럼 얘는 상대로 얕은 곳이야, 깊은 곳이야? 얘가? 얘는 뭐 한 100km 이상 뭐 들어가야 좀 깊은 곳이야. 얘는 상대적으로 좀 얕은 곳이야. 그러면 얘는 천발 지진이니까 신발 지진이니까 아무래도 천발 지진일 확률이 큰 거야. 지금 되게 깊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산형 경계는 요것만 알고 나머지는 학교 혹은 프린트 책 이런 데서 나오는 얘는 분위기 봐서 외워야 되면 외울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이해되니? 질문. 됐어?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자, 수렴형 경계라는 게 있어. 아까 모이면 판이 모이면 뭐라고? 수렴된다고 그랬습니다. 벌어지면 뭐? 발산형. 모이면 수렴형.
자, 수렴형 경계에는 선생님이 두 가지를 예를 들 건데, 자, 첫 번째 예는 뭐냐면, 자, 여기 멘틀이야. 또 여기 멘틀이다. 오케이. 자, 여기 두꺼운 대륙 지각과 얇은 해양 지각이 만난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바다가 이렇게 있다고 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만나려면 멘틀의 대류 방향이 요 방향인 거 이해되냐? 그러면 만났으면 아래로 내려오니까 멘틀에 하강이 생긴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면 자, 간다. 1년에 1cm, 5cm 막 움직여. 그러면 언젠가 둘이 만날 거 아니냐? 자, 이제부터 뭐니 생기냐면, 자, 만났어. 근데 딱, 자, 이렇게 만났어. 만난 게 끝이 아니야. 왜? 계속 밀어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쵸. 무거운 애가 가벼운 애를 뭐 들어 올린다. 혹은 가벼운 애가 무거운 애 위로 올라탄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지. 그러면 땅이 뭐 동물이냐? 계속 올라가게? 아주 천천히 올라가면서 지진 같은 거 엄청나게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을 좀 애매하게 그리지만 잘 못 그리지만 얘가 그림이 자, 어떤 식으로 되냐면 시간이 한참 지났어. 그러면 해양 지각이 이렇게 안으로 기어 들어가고 대륙 지각이 위로 이렇게 뜬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어? 그림 이해되나요? 그러면 얘가 만나는 이쪽 지역은 엄청나게 깊은 계곡 같은 게 생겨나겠지. 그래서 요 지형을 다시 한번 요 지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해구라고 불러. 해구. 아까 선생님 바다 깊이가 1만 킬로, 2만 킬로 얘기를 했어. 깊은 바다거든요. 보통 해구 쪽이 1만 킬로, 2만 킬로 되는 거야. 말 표현 이해됐냐? 자, 수렴형 경계의 대표가 뭐냐면 얘는 대륙판이고 해양판이야.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만나게 되면 밀도가 작은 애들이 밀도가 큰 해양판 위로 기어 올라가면서 생긴 골짜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 해구가 된다. 근데 그 지구의 반지는 6,400km 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양에 1만 킬로가 어? 6,500. 그러니까 그게 지구의 반지름을 하셨잖아요. 아. 근데 해양 그 수심이 1만 킬로, 2만 킬로가 된다 하면은 아, 1만 미터지, 1만 미터. 아, 1만 미터. 1만 킬로미터면 말은 되죠, 그죠? 오케이? 자, 다시요. 해구, 무슨 말 이해됩니까? 질문. 근데,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냐면, 자, 바다가 지금, 자, 요렇게 지금 있는 상황인데, 자, 마그마가, 그러니까 이제 멘틀이 요렇게 지금 이제 이동을 하고 있잖아. 이동하고 있는데, 지진이 계속 발생하니까, 그림 조금, 좀 옆에다 그릴게요. 내가 지금 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게 있어서. 자, 다시 한번. 여기 지형을 다시 한번, 여기 다시. 여기 지형을 뭐라 부른다고? 해구라 불렀어. 자, 얘하고 얘가 만났어. 만나면서 지진이 계속 발생하니까 결국에는 땅이 무너지거나 그러면서 마그마가 폭발하면서 화산 같은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화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자 만들어졌어. 그러면 사람이 봤을 때는 바다에 섬이 생긴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내 말 이해돼요? 그래서 바다에 생긴 요 섬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중요한 거야. 호상열도라고 불러요. 수렴형 경계에서 보이는 대표적인 지형이 세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로 깊은 골짜기 해구. 그때 만들어진 섬 호상열도야. 또 얘네가 이렇게 모이면 땅들이 이렇게 뿅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막 구겨지면서 막 생난리 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여기에 구겨지면서 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거야. 우리 이런 산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습곡 산맥이라고 불러. 내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발산형 경계랑 완전 다르죠. 수렴형 경계에서는 결국
판과 판이 만나면서 요 무거운 해양판이 기어 들어가면 여기 또 뜨거우니까 얘네가 이제 소멸되는 장소야. 즉 땅이 탄생하는 곳은 발산형 경계고 땅이 소멸되는 장소는 해구라 생각하시면 돼. 알겠니? 왜? 소멸된다는 게 그러니까 요쪽이 이제 그 연약권이잖아. 뜨거운 마그마가 있으니까 요 딱딱한 돌들이 이제 녹아서 이쪽 끝은 이제 사라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뜨거운 데로 점점점 기어 들어간다고. 그렇지. 다시 이제 멘틀로 돌아간다는 뜻이겠죠. 시선 이해되고 있냐?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만나는 곳은 이쪽에 지진이 겁나 많이 발생하겠네. 맞죠? 그러면 해구에서 멀어지면 지진이 점점 깊어지냐 얕아지냐? 깊어지겠지. 그래서 수렴형 경계에서 특히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만나는 경우 우리가 보통 한다. 화산 활동도 당연히 있어. 그쵸? 지진 활동도 당연히 있어. 이때 지진은 천발도 있고 신발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수렴형 경계에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 수렴형 경계에서 대륙판하고 해양판 말고, 그럼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지진. 당연히 지진 생기면서 그때는 해구 이런 거보다는 섬 이런 거보다는 스콧 산맥이 만들어지겠죠? 니네가 알고 있는 되게 험한 산맥 뭐 있어? 알프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 다 특히 히말라야 쪽은 인도 쪽 있잖아. 거기가 대륙판이 만나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거기가 지진 생기면 왕창 생기고 막 난리 나는 거지. 한 4년 전인가요? 인도 대지진 생겨가지고 그때 몇만 명이 죽었잖아. 오케이? 다시 한번 봐봐.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만나면 뭐가 만들어진다고? 스콧 산맥이 만들어진다. 오케이? 자, 그러면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때는 똑같은 해양판도 그래 좀 더 무거운 게 있어. 그럼 똑같이 이렇게 기어 들어가게 되면 뭐 이런 지형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겠지. 그래서 그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이 정도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책 정리할 거야. 알았죠? 자, 머릿속에 판의 경계는 크게 3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멀어지는 곳. 수다 내 말 이해되냐? 그 다음, 모이는 곳. 세 번째 뭘까? 판이 모이기도 하고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멘틀이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만 도는 거야? 아니잖아. 판이 스쳐 지나갈 수도 있어. 선생님 이해돼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자, 단어 기억 안 났어. 갑자기 단어 까먹었어. 자, 갑자기 뭐야, 씨. 보존형 경계,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자, 보존형 경계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위에서 바라볼게요. 자, 위에서 바라봤더니, 여기 이렇게 생긴 판하고, 이렇게 생긴 판이, 예를 드는 거야. 얘는 일로 지나가고, 얘는 일로 지나간다고 한번 해볼게요. 저 내용은 뭐예요? 판.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세 번째 나를 죽이네. 알겠어, 없었어. 알았어, 그래. 이거 지울게. 내가 나의 잘못이지. 괜히 이거 네모 그려서 하면 더 헷갈리죠? 자, 판과 판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판과 판이 지나가게 되면 얘네가 지나가면서 스크래치 생기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스크래치가 이렇게 생기겠네. 그럼 얘는 지금 위에서 바라본 거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지층 형태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를 거냐면 변환 단층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이해돼요? 그럼 이때는 화산 생길까 안 생길까? 그렇죠. 얘는 화산이 생길 순 없지. 보통은 마그마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얘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라서 특별하게 화산 같은 건 없어. 대신 지진은 많이 일어나겠죠. 그는 주로 천발 지진이니까 신발 지진이니까 얘는 주로 천발 지진이 주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쌤 말 이해되나요? 그럼 이거 왜 배울까? 갑자기 신발 이걸 내가 왜 배우지? 내신 달라고. 또 그러면 이걸 왜 알려줄까요? 이런 자연 현상은 인류에 큰 재앙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지진이 왜 생기고 화산이 왜 생기고 이런 거 공부한 다음에 그거에 대응하는 인류의 노력들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사실은 화산은 대충 예상이 가능하대요. 우리가 보통 뭐 지진파라든지 혹은 요새는 뭐 기술만 좋아졌으니까 이 전자장비를 보면 지금 마그마가 어느 위치에 왔고 어느 정도 올라왔고 보게 되면 폭발하는 대충 예상 시기를 알 수 있대요. 근데 지진은 잘 모른대. 지진은 갑자기 땅이 무너지는 거랑 비슷한 거라서 이게 어디서 어떻게 생길지 모른대. 다만 판의 경계 쪽은 항상 조심을 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판의 경계 어디 있냐? 일본이지, 일본. 일본이 뭐냐면 우리가 호상열도야,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은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만나면서 생긴 지형에서 만들어진 섬이라서 지진하고 화산이 졸라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요쪽 끝이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지진이 생기면 굉장히 깊은 곳에서 많이 어젠가 그제 맞죠? 재난 문자 왔죠? 포항 쪽에 왔다. 진도 4.7인가? 해가지고 왔는데 아무래도 깊은 곳에 지진인 거야. 그러니까 피해가 덜 하지. 자, 퀴즈. 그럼 이 호상열도는 여러분 대륙판 쪽에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해양판 쪽에서 만들어질까요? 호상열도. 일본은 다시 갈게요. 일본은 대륙판 쪽일까요? 해양판 쪽일까요? 실제 만들어진 장소가 대륙판 쪽이야. 그래서 대륙판이 갈라지면서 생긴 섬이라서 아무리 모여도 호상열도가 기어 들어가는, 즉 일본 침몰 이런 거 있어 없어? 절대 없어. 슬프게. 그래서 일본은 우리가 대륙판 쪽에서 만들어진 호상열도라서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수면이 높아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이해되니? 대륙판에서 만들었다는 게 대륙판 쪽에서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대륙판이 갈라지면서 만들어져가지고 대륙판의 일부야. 일본은. 알겠죠? 만약에 해양판 쪽이었으면 계속 기어들어가고 있었겠죠? 언젠간 침몰했을 건데 아까비가 되는. 그럼 안 되구나. 나는 인류애가 필요한 사람이야. 질문. 자, 책 잠깐 정리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책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자, 148쪽에, 자, 지각 변동이라고 해서, 자, 화산 활동이라든지 지진 이런 걸 우리가 지각 변동이라고 하고, 판의 경계에서는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가 보통 변동대라고 부르고, 야, 봐봐. 요 판의 중심에서는 뭐 지각 변동 별로 없겠죠? 우리가 보통 얘를 순상지라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지각 변동의 특성에서 먼저 화산대. 화산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 지진대는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 그래서 퀴즈. 간다! 여러분. 화산이 폭발하면 당연히 지진 생겨, 안 생겨? 당연히 생깁니다. 지진이 있으면 당연히 화산이? 아니, 지진이 있으면 화산이 폭발한다고. 내가 물어본 건데? 왜 나한테 질문해? 내가 물어봤잖아. 딱 이거. 지진이 생기니까 화산이? 그거는 같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화산이 있는 곳은 반드시 지진이 있어. 근데 지진이 있다고 화산은 또 아니란 얘기라고. 알겠죠? 그래서 거기 표현 보시면, 자, 화산대하고 지진대는, 자, 일치한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화산이 일어나면 반드시 지진이 발생하지만, 주치세요. 지진이 발생한다고 반드시 화산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겠나? 오케이. 자, 세계 주요 화산대와 지진대. 첫 번째, 요거, 환태평양 조산대. 환태평양 조산대. 알겠냐? 태평양 중심으로 여러 개의 판의 경계가 몰려 있습니다. 이게 환태평양 조산대야. 알았냐? 조산대가 화산대 지진. 그냥 합쳐서 이제 조산대라 불러요. 오케이? 다음. 알프스 히말라야, 아까 내가, 봐봐, 얘들아. 알프스 히말라야, 아까 발산형이었냐, 수렴형이었냐? 기억 안 나죠? 수렴형 경계였어.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난다 그랬지?
오케이. 그 다음에 해령 같은 데가 있는데 디테일한 건 다음 쪽 볼게요. 자, 그래서 149쪽 예전에 백에너라는 사람이 판구조론을 얘기했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판구조론. 지구 표면은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된데 자, 판이라고 하는 거는 대륙 지각만 하는 거 아니야. 멘틀까지 포함한다. 알겠죠? 자, 지구 표면은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판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판을 분석을 했더니 암석권을 우리가 판이라고 하고 연합권은 그냥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는 곳. 알겠냐? 자, 암석권은 대륙판, 해양판으로 구성이 되고요. 누가 더 두꺼워? 대륙판이 더 두껍습니다. 지선 이해돼? 오케이. 밀도 누가 더 커? 해양판입니다. 그래서 자, 판의 분포 볼게요. 맨 3번. 자, 지구 표면은 약 10개 정도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판마다 이동 속도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지역별 차이도 나고 복잡합니다. 빠른 곳은 1년에 10cm 정도 보통 이동하고요. 보통은 한 1cm 정도 1년에 움직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 방향에 따라서 발산형, 수렴형, 그리고 보존형 3개로 나눕니다. 자, 먼저 150쪽 중간에 1번 볼게요. 발산형. 자,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진데 이때의 지형을 우리가 해령이라고 부른다. 맞냐? 그치? 대륙판과 대륙판이 벌어지면 우리가 열곡 혹은 열곡대라고 부른대요. 일단은 멀어지는 곳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니? 다시 한번. 자, 발사능 경계에서 해양판과 해양판이 벌어지면 우리가 해령 만들어진다. 알겠죠? 그때 생긴 계곡을 뭐라 부른다? 열곡이라고 부른다. 그게 커지면 뭐라 부른다? 열곡대라고 부르면 된다. 알겠니? 자,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자 멀어지게 되면 똑같아. 열곡대를 만들어냅니다. 똑같은 내용. 해령은 똑같아. 바다에 있으면 해령이고 바다에 없으면 열곡대라 부르는 건 사실 똑같습니다. 다음에 수렴형 경계가 더 중요해요. 자, 먼저 대륙판과 해양판 만나는 것 보세요. 표 찾았니? 자, 수렴형 경계의 첫 번째에서 해양판과 대륙판. 자, 읽어볼게요. 자, 밀도가 큰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기어 들어간다. 다른 말로 섭입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때 생긴 골짜기 뭐라 불러? 해구. 그때 생긴 섬? 호상열도. 그때 생긴 산맥? 그때 생긴 산맥? 나봐! 산맥! 습곡산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게 되면 해구, 호상열도, 습곡산맥 다 만들어질 수 있어요. 알겠니? 대표적으로 뭐 일본 해구, 일본 그 열도 이런 것도 되고요. 그 다음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난대요. 그러면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게 되면 그나마 밀도가 큰 해양판이 아래로 기어 들어간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냐? 그때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게 해구가 됩니다. 맞니? 다음. 자,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난대요. 자, 뭐 만들어진다 그랬냐? 그렇지. 습곡산맥. 대표적인 예가 어디라고? 히말라야 알프스 산맥.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얘기지만 여러분 깊이 배우면 천발진인지 신발진인지 이거 같은 걸 다 배워야 돼요. 근데 아마 거기까지는 잘 얘기 안 하니까. 이렇게. 다음 쪽. 자, 보존형 경계 봅시다. 자, 대표적으로 뭐 얘는 뭐 종류 관계없어. 판과 판이 방향이 엇갈리게 되면 그때 스크라치 생긴대요. 그 스크라치 지형을 뭐라 불러? 아이, 요거. 스크라치 지형을 뭐라 불러? 변환 단층이라고 부른다. 이때는 소멸되지도 않고 생겨나지도 않는다. 자, 산 안드레아스 단층 정도는 좀 알아두자. 사실 여러분, 봐봐. 대충의 이름을 우리가 보면 어떤 지형인지 예측할 수 있어. 그렇지? 자, 일본 해구. 그럼 발산형이야? 수렴형이야? 수렴형이잖아. 일본 열도. 수렴형이야? 발산형이야? 발산형이야. 대서양 중앙 해령. 그거 발산형이야. 대충 이름 보면 되는데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
이건 좀 외워주셔야겠지, 사실은. 그쵸? 그게 무슨 형태? 수려면 경계. 산 안드레아스 단층 보존형 경계.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변은, 자, 그래서 요거. 우리나라 지형은, 얘들아, 이거. 우리나라 지형은, 우리나라 여기 있고, 일본이 여기 있어.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곳을 뭐 베니오프데라고 하는데, 아마 이거는 너무 깊은 내용이라서 학교에서 뭐 언급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 넘어가시면 돼요. 다시요. 요거.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만나는 지형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접촉 지역을 뭐라 부른다? 베니오프데. 누가 발견했을까? 베니오프가 발견한 부분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 152쪽 봅시다. 자, 화산이 위험하대요. 왜요? 용암 때문에. 두 번째, 얘들아, 화산 폭발하면서 뭐가 엄청나게 튀어나올 거 아니냐? 그렇죠? 화산재. 또 화산 가스도 있어. 또 그때 막 돌덩이 막 같이 막 튕겨 나올 거 아니냐? 그래서 화산 폭발하게 되면 뜨거운 가스도 생겨나고요. 그 다음에 화산 분출물도 생겨나고요. 그 다음에 뭐 화산 쇠설유라고 해서 뭐 파편 같은 것들 같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산재 같은 것들이 여러분, 화산재가 일종의 연기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먼지인데 굉장히 밀도가 큰 먼지 생각하시면 돼요. 걔네가 막 이게 기골 넘어갔어. 그럼 태양빛을 가리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연히 생물들이 숨 쉬는 거 문제 생길 거고, 또 해도 안 들어올 거고, 태양이 안 들어오면 식물들이 광합성을 못 해요. 광합성 어떻게 되는데? 식물들만 죽는 게 아니라 동물까지 싹 다 결국 다 죽어요. 그래서 공룡이 아마 그런 식으로 멸종하지 않았나라고 예측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자, 화산 활동에 이로운 점은 없나? 화산이 이게 하고 나면 결국 토양이 좀 비옥해지는 장점은 좀 있어. 자, 위험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화산 때문에 일본은 그걸로 뭐에 이용하냐? 관광에 이용하죠. 대표적으로 뭐? 그 온천 이용하잖아. 그래서 장점도 있다. 그렇지? 그래서 화산 활동의 피해라든지 대책 같은 거는 뭐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죠. 뭐 하면 돼요? 계속 예측하는 거 하면 되고, 또 그 주기 미리미리 관측해가지고 그 뭐라 그래? 그렇게 보안 시스템, 뭐야 그래? 그 뭐라 그래? 안내 시스템 같은 거 잘 만들어 놓으면 피해가 좀 덜하지 않을까? 뭐 그런 내용이에요. 알겠죠? 자, 맨 밑에 화산 분출할 때 나오는 체크 보세요. 화산 분출물은 화산 가스, 화산 쇠설물, 용암 같은 것들이 있다. 단어 이해되죠? 오케이. 다음 쪽. 자, 지진 피해 볼게요. 자, 지진이 발생합니다. 뭐 산사태 장난 아닐 거야. 가스 누출, 전기 누전, 그 다음에 해일 같은 거 막 생기겠지? 오케이. 그럼 뭐 지진을 이용할 수 있나요? 있어. 우리 아까 얘들아, 요거 지구 내부가 따봐.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런 걸로 구성된 거 어떻게 알았어? 지진파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 지진파 이용하면 여러분, 봐봐. 고체인지 액체인지 대충 상태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분석해서 뭘 할 수 있어? 거기 가스 있는지, 석유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분석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일부러 지진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부러 지진을 만들기도 해. 그래서 지진파가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그 안에 뭐 해저 가스가 있는지 이런 것도 분석 가능하답니다. 오케이? 자, 피해 방지 대책. 당연히 건물 튼튼하게 져요. 건물 튼튼하게 짓는 거를 내진 설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지진 예보 시스템 같은 것도 지진기 설치하면서 좀 준비합시다. 요런 거. 그 다음에 지진 대처 방법 이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쌤말 이해되고 있니? 오케이? 자,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 볼까요? 자, 155쪽에 1번 보자. 자, 판의 구조네요. 자, 거기 B는 무슨 판이냐? B. 자, 1번에 B. 얘는 뭐야? 대륙 지각. 그쵸? A는 해양 지각. C는 이게 판이야, 판. 그쵸? 다른 말로 뭐라고? 이거. 암석권. 그쵸? D는 연약권. C랑 D랑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mantel이 되겠죠. 자, 기억. A는 B보다 밀도가 크죠. 해양 지각이니까. 니은 D는 액체 상태로 대류 이런 거 맞습니까? 아니요. 왜? 아, 네. 어? 네? 다시. 진아, 봐봐. 지금 D가 어디냐면 D가 여기야. 네. 그럼 대류 나잖아. 그럼 맞는 말이네? 아니야. 잘 봐. 아까 봐봐. 얘들아. 자, 유일하게 액체 상태로 추정되는 곳은 외핵이야. 나머지는 다 고체입니다. 알겠죠? 그 니은 보기가 왜 틀린지 알겠어? 그렇죠? 액체 상태여서 틀린 거야. 다음 디귿 C하고 D를 합쳐서 뭐라 부른다고? 매놀이라고 불러야겠죠? 알겠니? 자,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다음 쪽 156쪽입니다. A는 무슨 지형? 발산형. B는 수렴형. C는 보존형. 자, 기억. A는 멘틀 대류 OX. 맞아. 오케이. B는 판이 서로 수렴한다. OX. 맞죠? A, B, C 모두 지각 변동 이런 건 당연한 거지. 맞나요? 오케이. 자, 다음에 7번 볼게요. 자, 가와 나는 서로 다른 판의 경계입니다. 가는 뭘까요? 수렴형 경계. 근데 해양 지각하고 대륙 지각이잖아. 어떤 지역 나올까요? 해? 해? 구. 그래서 가 지역이 해구가 보일 겁니다. 나 지역은 뭐냐? 자, 지금 대륙과 대륙이 지금 멀어져, 가까워져? 가까워지잖아. 그럼 이건 뭔데? 알프스 히말라야 힌트. 수렴이에요. 그래, 나도 수렴형이에요. 오케이? 대신 나 그림은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형태잖아. 만나는 형태잖아. 그럼 뭐가 만들어진다고? 스곡산맥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기억. 가에서 해구 만들어지죠. 많이? 그 다음에 섭입이라는 거는 안으로 기어가는 게 섭입되거든요. 그럼 니은도 맞는 말인 거 이해되냐? 그 다음에 화산활동은 가에서 많아, 나에서 많아? 이거. 얘는 화산활동 많죠?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면 스콧 산맥 위주로만 되는 거야. 아까 알프스 히말라야는 화산 없어, 여러분. 알겠지? 그래서 디귿은 틀린 겁니다. 근데 나에서도 섭입돼서 발달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지. 섭입은 안으로 기어 들어가야 섭입이에요. 근데 대륙은 그냥 물리쳐서. 대륙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산 만들어집니다. 기어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 해양이랑 대륙 만났을 때만 기어들어가요. 해양판도 가능해. 오케이? 지하 그 정도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10번이라든지 뭐 11번, 13번 이렇게 보시면 마치 판을 다 뭐 외워야 되는 것처럼 나온단 말이야. 이건 진짜 깊게 배우는 경우에만 하는 거라서 이런 문제는 니네가 봐봐. 배울 때 물어보셔야 돼. 뭘 배우는 선생님, 이거 판 이름 다 외워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 알겠지? 그럼 선생님 만약에 그러면 외우란 뜻이고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해? 왜 외워? 외우지 마. 그러면 이름은 안 나온다는 뜻이야. 꼭 물어보셔요. 자, 오케이. 나머지는 요건 좀 이제 문제가 좀 어려워서 쓸데없는 거는 좀 보시면 되겠고, 단어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 자, 단어 잠깐 봐봐. 아까 지진이 발생하는 곳을 뭐라 불렀어? 아니, 지진이 발생하는 그 지점. 진원. 오케이? 진원 위의 땅. 진앙이라고 불러요. 알죠? 학교에서 만약에 이 지진을 분석하는 방법이 나오면 나한테 꼭 문자를 보내줘야 돼. 그건 따로 좀 분석을 좀 해야 되는 거니까 정리를 좀. 그래서 자, 숙제는 자, 거기 뒤쪽에 개념 문제 끝나면 해설지가 달려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게 자, 숙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자, 정리하시고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잠깐만.